7월 1일은 캐나다 데이다. 이날 밴쿠버 다운타운은 다양한 인종의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1867년 독립되어 146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캐나다는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복합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오늘 이곳에도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국가와 인종, 종교를 떠나 축제로 하나가 되는 날. 밴쿠버 다운타운은 캐나다 데이를 축하하는 사람들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오늘의 메인 이벤트, 퍼레이드가 시작되었다. 다양한 국가를 소개하는 퍼레이드에 올해도 어김없이 한국을 소개하는 퍼레이드 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사람들과 사물놀이 팀의 공연. 이 공연에 거리의 많은 사람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었다. 한국은 캐나다의 구성원으로서 손색이 없어 보였다. 인구 3,500만, 한국 면적의 100배. 천혜의 자연 환경과 전 세계의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캐나다. 고국을 떠나 이곳 밴쿠버를 찾은 한국인들. 그들은 왜 이곳을 찾고 있을까? 밴쿠버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랜빌 거리. 이곳은 따사로운 햇살 아래 열정과 활기가 넘쳐난다. 여름이 되면 밴쿠버 다운타운은 각종 행사들로 분주하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거리 공연들을 만나볼 수 있다. 밴쿠버 시민들과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은 밴쿠버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과 학생들, 그리고 이민자들이 찾는 캐나다 밴쿠버. 젊음과 열정, 그리고 자유가 만들어낸 흥겨운 음악으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은 밴쿠버의 열정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 복합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캐나다는 그 특성에 맞게 어느 곳에서든 쉽게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접할 수 있다. 민족 고유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자이크 사회 밴쿠버. 이곳에서 우리는 심심치 않게 한국의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밴쿠버에 왜 오신 거예요? 영어가 전혀 안 돼가지고요. 네, 일단 영어 공부? 휴학했는데요. 영어도 배울 겸 해서. 캐나다는 이제 비자가 좀 덜 까다로워서 선택하게 됐죠. 영어 공부를 이유로 밴쿠버를 찾은 학생들. 그렇다면 그들은 이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딱히 이민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건 좀 더 있어봐야 알 것 같아요. 네. 딱히 크게 계획은 잡은 적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우리가 만난 학생들 모두 이민은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밴쿠버를 찾는 20, 30대의 젊은 층은 영어 공부만을 위해 이곳을 찾아왔을까? 우리는 현재 밴쿠버 한인 사회의 구성원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밴쿠버에서 가장 큰 한인 신문사는 캐나다 한인 사회의 구성원은 변화 중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영주권자는 큰 감소나 증가가 없으나 학생과 노동 허가를 받아 체류하는 임시 체류자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임시 체류자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선취업 후 이민으로 과거와 다른 이민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이 기사는 설명한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3년에 임시 근로 허가를 받은 한국인은 단 898명, 지난 2012년은 6,589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를 찾는 한인 유학생의 성격도 크게 바뀌었다.
과거의 단기 어학연수생보다는 학위를 받기 위해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유학생의 수가 늘어났다. 이러한 한인사회 구성원의 변화와 선취업 후 이민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까?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차로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 버나비시와 코키틀람시의 경계인 이곳은 현지 사람들에게 코리아타운으로 잘 알려진 장소다. 우리는 이곳에 많은 이민 전문 업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민에 대한 상담과 수속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이민정보업체는 광역 밴쿠버에만 수십여 개. 우리는 신문기사와 통계 자료를 통해 알아본 한인사회 구성원의 변화와 선취업 후 이민의 관계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3명의 이민 전문가들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네, 캐나다 현지에서 이민을 신청하시는 분이 요즘 들어서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도 80~90%는 다 캐나다 현지에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It's been decreasing since 2009, and the reason why is made it more difficult for people to be eligible before they can make an application. So the number of applications has gone down, but the overall number of immigrants coming to Canada has stayed about the same. 한국 사람이 캐나다 이민할 수 있는 방법과 형태는 변화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보자고 하면 숫자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확실하게 젊은 층으로 캐나다 이민의 포커스가 옮겨가는 건 확실합니다. 2008년에 불거진 이민 서류의 적재 문제는 자연스럽게 캐나다 내에서 이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증가와 더불어 이민 신청 자격 요건도 더욱 까다롭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이 계기를 통해 이민의 유형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된다. 캐나다 이민부에서 특히 해외 공간에 근무하고 있는 이민국 직원들이 지난 6월부터 파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And by this time there were hundreds of thousands of cases in the backlog. And many people had been waiting already years to come to Canada. Korean people, but people from all around the world. 전문가들은 이민을 포함한 비자 업무가 정책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노동자를 중시하는 캐나다의 업무 특성상 이민과 비자 수속의 적재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이렇듯 외부 환경에 따른 정책 변화는 캐나다로 오려는 사람들에게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지금 8년째 경험으로 보자고 하면 과거 5년 동안 20, 30대의 이민 신청 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민부의 정책 자체가 젊고 영어 능력이 있고 그리고 캐나다에 취업비자로 이미 근무하시고 있는 분들 위주로 캐나다에서 이민자를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민 서류 적재 문제와 교육과 현지 경험을 바탕에 둔 이민 정책은 자연스럽게 20, 30대의 젊은 층의 이민 증가로 이어졌다. 초청 이민과 투자 이민이 주를 이루었던 예전과 달리 이민의 형태도 바뀐 것이다. 그렇다면 이민을 위한 준비의 첫 단계는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영주권 신청 자격 요건을 알아야 한다. 주정부 이민은 그러니까 각 주마다 그 소정의 인원을 각 주에서 이민자를 선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BC주의 경우에도 BC주 기술이민, BC주 사업이민 등이 따로 있고 주정부에서 이민자를 자기들이 정한 기준과 평가 항목에 따라서 선발하는 것입니다. So the federal skilled worker category is the old category we have, a kind of a point system where you get so many points for education and for work experience and for your age, your language ability, maybe you have a relative in Canada, and you get enough points and then you can be eligible for immigration to Canada. The new rules, however, require that you have a person with training or experience in a certain occupation in order for you to be able to apply. So you cannot apply unless you have training and experience in a specific occupation which the Canadian government has deemed to be an occupation in demand.
CEC는 이 NOC의 B레벨 이상의 직업으로 1년 이상 일을 했어야 하고 풀타임으로 거기에다 영어 시험을 반드시 필수로 해야 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여기에 도전을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지만 여기에서 이런 경험을 쌓지 못하고 영어 시험에 자신이 없는 한국에서 신청하는 젊은 층의 이민자에게는 CEC 또한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세 가지의 이민 신청 프로그램에서 동일하게 언급되는 것이 바로 직업군과 직업, 그리고 직업 경력에 관한 것이다. 영주권 신청의 첫 단계, 그 열쇠는 직업, 그리고 취업 비자다. 버나비시의 메트로타운, 이곳에 아침부터 분주한 사람이 있다. 딸과 함께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 찾아온 밴쿠버. 우여곡절 끝에 밴쿠버에 이민한 지 1년이 된 신규 이민자 민유선 씨다. 현재는 본인 소유의 작은 상점을 운영하며 새로운 목표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개인 사업을 시작할 만큼 밴쿠버에서 자리 잡은 민유선 씨. 그녀는 제작진에게 힘들었던 이민 초기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제가 학생 신분도 아니고 제 나이에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LMO로 해서 월퍼밋을 받는 케이스여서 LMO 신청을 이제 식당에서 매니저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한 4번을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그게 신청하는 기간이랑 뭐 광고 기간 들어가니까 그게 4번 거절당한 동안 한 1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1년이 걸리든 더 넘게 걸리든 저는 애가 있기 때문에 받아야만 했고 그게 너무 절실해서 하는 데까지 했죠.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취업 비자 신청 때문에 그녀는 LMO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구인 광고와 심사 기간 등 LMO 신청에서 취업 비자를 받기까지 적게는 2달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4번의 LMO 거절은 그녀의 이민 생활에서 가장 긴 고통의 시간이었다. If you want to have a work permit in Canada, let's say if a Canadian company wants to hire a non-Canadian, the general rule is that they should apply for a labor market opinion. We call it an LMO. LMO는 그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한 단계에 불과하고 LMO를 받아서 취업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수한 사업에 있거나 특수 기능직을 가지고 있는 해외 고용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레이버 마켓 오피니언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캐나다인이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레이버 마켓 오피니언을 성공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나이에 제한이 있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학업을 바탕으로 한 취업 비자. 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던 민유선 씨는 LMO를 받고 취업 비자를 받는 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여기 처음에 오면은 제일 크게 이제 언어 장벽이 부딪히거든요.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커스터머 서비스 강사를 했기 때문에 식당 쪽에 매니저 일을 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좋은 사장님 만나가지고 LMO 받고 월퍼밋 받고 이민 신청까지 하게 됐거든요. 밴쿠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매일같이 많은 구인글이 올라온다. LMO 지원, 노동허가 지원을 해준다는 글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밴쿠버의 다른 언론사 구인 광고에도 다양한 구인글과 LMO 지원 광고가 상당수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인 광고를 만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주목한 사실은 이러한 구인글이 대부분 식당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지금 강력 밴쿠버에 한국분이 경영하시는 식당의 수가 약 80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정책이 영어 시험을 필수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카테고리이다 보니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주정부 이민, 그것도 NOC B1레벨에 해당하는 작업을 찾으려고 하니 많지 않습니다. 밴쿠버에서 차로 40여 분에 위치한 서리시 남부. 이곳에서 식당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 김연애 씨는 영주권 신청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녀는 식당 매니저로 영주권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약간은 LMO를 이렇게 알아보는데, 그러니까 캐나다 회사에서는 절대 LMO를 잘 안 해주거든요. 제가 뭐 특출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어를 이렇게 사는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하기는 사실상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하는 곳을 알아보다 보니까 식당밖에 없고, 그래서 알게 됐는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직업군에서 어떤 직업을 얻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취업이 영주권을 얻기 위한 가장 초기 단계이며 필수 과정이라는 것이다. 주정부 산하 기관으로 다양한 직업 교육과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워크비시. 이곳에서 수년간 많은 이민자와 현지 사람들에게 취업 교육을 해온 담당자와 성공적인 현지 취업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And then they can use that as local experience. So when they go and apply for a job, they can put that volunteering opportunity as a local professional experience. Good thinking. Of course, I reached out because there's one way. There's only one way. All you need to do is just reach out and let them know that you're here. 취업을 위한 철저한 계획과 준비, 그리고 구직에 대한 노력이 바탕이 돼야 캐나다에서의 취업이 가능하다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은 바로 언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는 직업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이민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I would say the number one priority for them is to be able to speak English, or French, of course. That has become a much bigger priority for the Canadian government in terms of selecting immigrants, is the ability to speak English. And so there are very few programs now which allow immigration to Canada without a minimum basic level of English. 언어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외국인의 경우 캐나다 사람들과 함께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 현지 취업.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 기관이 있을까? 다양한 이민자 봉사단체에서 오랜 기간 정착 서비스를 제공해온 담당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With every group that comes to our door, especially the ones who are visitors visas and international students, we want to let them know that it's not that there are no services, it's just that the services are limited. 그녀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민자 봉사단체 및 기관은 정부 기금으로 운영이 되며 이 기금은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로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지 않은 임시 체류자들에게는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전한다. 이민의 첫 단계인 취업은 스스로의 싸움이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바탕이 돼야 한다. 한국에서부터 이민을 목적으로 철저한 준비를 한 심방민 씨.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포함 비교적 단기간에 영주권을 받은 그는 현재 한인방송국에서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다. 직업을 찾는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해요. 영어도 안 되고 또 현지 회사들은 적어도 1년 이상 3년에서 5년 정도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알지만 또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이 현지 사회에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현지 회사를 취직하는 것도 저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캐나다와 전 세계 여러 곳에 지점을 둔 대형 전자제품 회사. 이곳에서 우리는 이동현 씨를 만날 수 있었다.
현재 전문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그는 이민을 신청하려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현지 회사에 취업이 된 상태이다. 컴퓨터 기술자로서 현지 회사에 당당히 도전을 한 이동현 씨는 취업을 위한 준비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캐나다 사회에서는 특히 자원봉사 자체에 되게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 사람들도 자원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자원봉사가 그냥 자원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력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맨 처음 찾아서 해볼 수 있었던 거는 자원봉사였습니다. 취업을 위해 급여를 받는 일보다 자원봉사를 선택한 이동현 씨. 그의 선택은 현지 회사로 그를 이끌었다. 현재는 전문 인력 이민을 목표로 쉴 틈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진짜 강한 마음을 갖고 인내와 끈기가 있다면은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얼마만큼 영주권을 따는 거에 있어서 정보가 있고 관심이 있느냐. Come here first as a visitor, then get some knowledge about Canada, improve your English, and then try to get a job or a working holiday visa, or maybe come here as a student. Those would be the best ways for young people to make the move towards Canada. 취업을 거쳐 이민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시행착오를 거쳐 비로소 영주권을 얻게 된다. 매년 많은 이민자들이 문을 두드리는 캐나다. 이곳에서 취업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마음 졸이며 영주권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정착 후 새로운 삶을 위해 또 다른 도전을 하는 젊은이들. 그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본다.